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결국 별의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시대 교체라는 화두를 꺼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이죠. 이제 국회 분수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저희가 87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교체하는 뭐 미랄이 되겠다라고 했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전 대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73년생이고 92학번 뭐 본인이 이제 X세대 대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서태지 이야기도 하고 서태지가 뭐 시대 유감인가요? 그 노래 그 인용해서 이제 뭐 살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반응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정부에서 가장 이제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이 그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이 서태지 뭐 X세대 별다른 접점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네. 또 본인이야 뭐 시대 교체를 하지만 이 73년생이면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뭐 50이나 60이나 똑같이 교체돼야 될 대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데 굳이 뭐 그걸 뭐 서태지 끌어가지고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얼마 전에 한전 대표 이걸 이제 들은 모양이에요.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 저희한테는 이게 이제 뭐 서태지는 젊음의 기억인데 사실 이게 30년 전 된 얘기 아닙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뭐 젊은 척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젊은 척 했다기보다 나는 저 기존의 아재들하고 달라. 다르다. 그게 됐죠. 네. 보니까 네.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꾸미고 아는 척 하려면 대단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서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척도라는 것은 몇 명의 의원이 그를 지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왔던 거 뭐 16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당에 물어보면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 그래도 아마 20명 안짝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일단 저 정보는 전혀 없는데 수도권 의원들 아니면 뭐 수도권의 의원들은 대화에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구 경북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할 이유가 없겠죠. 워낙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도 애매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뭐 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한 전 대표한테 붙어야 맞는데 이제 의원이 없잖아요. 강남은 논외로 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은 얼마 안 되는데 수도권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수도권 경기 맞아요. 이런 데는 꽤 김종혁 위원장 이런 분들이 크게 밀잖아요.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내 경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현역 의원들만 놓고 보면 세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대놓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나머지 경선 후보들 이제 출마 선언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많이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 게 4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식을 받은 사람들. 네, 심지어 이제 2명은 나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캠프를 봐도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지금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대부분 뭐 국힘 의원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약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간보고 어느 쪽으로 좀 기울면 이제 쭉 쏠려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는 틀렸는데 대세를 잡은 후보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원들의 가장 선은 나의 재선이지 뭐 나라의 그렇죠. 미래도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은지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 말씀드렸지만 가서 얘기해 보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밀 수가 없다.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 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그 지지선언 의원들 지지선언 하기 전날에 자기 방으로 찾아왔대요. 분명히 노라고 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아마도 중간에 이제 중계를 한 의원이 좀 약간 장난을 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던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문수 편할 때 김진우 기자가 막눈광이라고 그랬잖아. 막눈광.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 아니 그러면 결국은 대선에 나오면 당선을 위해 나오는 거고 정치인 한동훈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똑똑한데 얄미워.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의 바르지만 굉장히 그 가식적일 수 있죠.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고 이 양반이 잘 나가면 좋은 점이 보이는 거고 못 나가면 나쁜 점이 보이는 겁니다. 정치판은 그렇죠. 그런 네. 거고요.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동훈은 진짜 딱 그 단도직입적으로 검사니까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선명하게 전달은 되는데 다만 선명한 만큼
정치인들은 자기 말을 이제 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중적인 매력은 아니고 뭐 좋게 보면 매력, 나쁘게 보면 단점. 그렇네요. 네. 이중적인 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이제 여권 후보로 끌어올린 게 이제 그게 이제 강점이자 약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똑똑한 이미지, 뭐 딱 부러지는 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전 대표가 갑자기 단시간 내에 후보를 올리긴 했지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독단적인 모습도 수차례 노출되고 그래서 뭐 지난번 이제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어느 정도의 계기를 주기도 했죠. 의원들이 그때 뭐 물병 던지고 했던 게 네.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여지를 둬야 되는데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의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실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태도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개헌 막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깨알같이 이제 그때 끼워넣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 했냐, 뭐 숲재명이냐, 숲에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꼭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끼워서 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어떨 때 보면 이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부잣집 얀채 도련님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 알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그 저희 세대는 좀 알지만 뭐 개구쟁이 스머프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네. 이 똘똘이 스머프 항상 깐죽대다가 그 마을 밖으로 내팽개치는 똘똘이 스머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전 대표 팬클럽 이름이 이제 위드훈이잖아요. 예. 그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이 무상급식 반대 시장직 걸고 투표했다가 본인 시장직 그만두고 당을 그렇죠. 거의 괴멸 지경을 몰았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분위기 파악먹고 자기 하고 싶은데 던진다고 해서 그래서 한 전 대표는 그럼 지금 이제 몇 세 훈일까 뭐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주변에 자기 뭐 언더 73이라고 해서 자꾸 뭐 젊은 강조하는데 MZ들이 보면 똑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슷한 나이죠. 거기서 그리고 거긴데. 뭐 김문수는 뭐 보면 뭐 7080 이미지가 너무 나는 게 문제인데 한동훈 74년생인데 그럼 과연 뭐가 다르냐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뭐 패션이나 화법 이런 걸로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한동훈 취재했던 후배가 그 이야기하더라고. 한동훈 하면 뭐 떠오르냐 했더니 도나츠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도나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나 윤곽은 갖췄지만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 보면 탄핵을 반대는 입장은 정했지만 그 네. 내용들을 제대로 채워 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치적 이런 자산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실력이라든가 실행력으로 지금 보여줬던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순간이라는 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문수는 선거가면 떨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누구냐 그 한덕수 같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하면서 별의 순간은 한동훈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반응들이 다 이거예요. 아 그분도 이제 너무 오래 하셨어. 이거였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분 입장에서 그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싫은 거지.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밀어야 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물러나지 않았으면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싶고요.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좀 다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잖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 보고 뭐 훌륭한 짓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멀쩡하다고 웬만한 국민들은 멀쩡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아파. 하나만 그래도 좀 멀쩡하고 그럼 누구 하겠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했어. 근데 이제 공부만 잘했는데 다른 건 잘했는지 좀 두고 보자.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이 아파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간 근데 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주목받는 건 분명한 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동훈 테마주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지난 14일 날 뭐 여론조사에 발표하면서 이제 한 전 대표가 이제 범보수권 3위 기록하니까 무슨 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태양금속 이게 이제 한동훈 테마주라고 해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날보다 12.98% 급등했고 무슨 대상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 찾아보니까 이게 태양금속은 창업주가 한 전 대표랑 같은 청주한 씨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뭐 대상홀딩스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이제 이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하고 뭐 오랜 연인 관계라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라는 걸 보면
그나마 안철수 의원은 그 최대 주주니까 안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테마주는 맞습니다. 네. 나머지를 보면 최근에 무슨 또 뭐 한덕수 테마주라고 해서 시공테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장이란 분이 이제 2008년 때 한권황 대행이 이제 총리 시절에 뭐 국민경제자문위 민간위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 때문에 테마주고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테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하고 같이 이제 경주 김씨고 뭐 그 공장 중 하나가 이제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다. 아, 본관이 중요하구나 이게. 이게 무슨 이게 테마주 찾아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이 정치 테마주 문제가 사실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죠. 매번 이렇게 정치 그러니까요. 대선이라든가 네. 총선이 일 때마다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제 작전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띄우는 거니까. 시세 조정이 쉽고 그래서 뭐 그게 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윤석열 그 테마주라는 게 애니능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니까 회장이 같은 파평유 씨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때 막 거의 뭐 3만 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1,800원인가 뭐 5,000원대로 추락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작전 세력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주식 시장만 작전 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근에 보면 뭐 한덕수 추대율 나오는 거 보면 추대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그게 뭐 김건희 주변이든 누구든 이제 자 이게 한덕수 어떠냐고 자꾸 이렇게 바람 잡고 맞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들 보면 또 과거 이제 박근혜 그 탄핵 당했을 때 반기문 추대로 띄우던 사람들하고 좀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그렇게 떠들다가 나중에 반기문이 좀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떴다방들이죠. 진짜 작전 세력이네 그야말로.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그 작전 세력 조심하십시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네.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고건 전 총리가 그만둔 것도 의원들이 올 것처럼 하면서 잘 나갈 땐 아무도 안 와서 좀 그게 많이 그러니까요. 되는 게 있고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게 뭐 충청권에 뭐 의원을 지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분이 돈을 다 기르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분은 충청권의 전 의원이 막 나서서 내가 반기문을 세우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배신을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떴다방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을 보면서 대선을 몇 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지고 있는 세력이 무슨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바꿔서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하는데 절대로 판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일단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또 기술을 부리고 잠기술을 부리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 떴다방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떴다방을 하는 좀 세력들을 잘 보시고 이 떴다방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하는데 좀 네.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경향TV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순서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한 줄로 위두훈이 한동훈은 몇세 훈이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는요? 네. 저는 한동훈은 옷자랄. 옷자랄. 네, 정알못. 정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심한 말로 술 안 먹는 윤석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